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그날부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사 수석 연구원 사라 윌리엄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다룬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미국이 만든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 믿으며 화성 탐사선에 탑재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새로운 임무가 내려졌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실사를 진행하라. 처음엔 시큰둥했다. 한국이? 배터리는 원래 우리가 주도해온 분야인데.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단호이루 자신이 고수해온 모든 확신이 무너질 것이란 걸. 그녀가 조용히 들어선 연구실 안엔 미국이 아직 이론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고 그 기술을 이끈 사람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누군가가 아닌 서울 출신의 30대 여성 연구자였다. 그 순간 사라의 숨이 멎었다. 어쩌면 미국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지도 몰라. 이 이야기는 한 과학자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시 태어난 진짜 기술 충격 실화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 임무라고는 하지만 저에겐 단순한 형식적인 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NASA 우주전력시스템팀은 현재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안정성, 수명, 에너지 밀도 모두가 풀지 못한 과제를 붙잡고 밤을 새우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술이 놀라운 수준이라는데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줘. 윗선의 이 한마디에 모든 일정이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실험실 수준에서조차 구현이 어렵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예산,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걸 한국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내내 제 머릿속엔 물음표와 확신이 공존했습니다. 물음표는 정말 뭔가 있긴 한 걸까? 였고 확신은 있어봤자 초기 단계 수준일 거야. 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 우위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제 사고방식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도시 같았어요. 무인 셔틀, 완벽하게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실시간 통역 시스템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효율성과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쯤은 기술 대국 미국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 입국 카드와 수기 확인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을 들고 있는 남성을 따라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에너지연구원의 한석희 박사였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저에게 건넨 첫 질문은 혹시 맥켄지-윌리엄스 팀이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논문 보셨나요? 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논문은 고작 2달 전에 발표된 아주 전문적인 자료였고 미국 내에서도 그 내용을 숙지한 연구원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봤어요. 전해질 안정성에 대한 접근이 흥미롭더군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 작년에 해결했습니다. 다음 달에 국제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해결했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전해질 불안정성 문제를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나노 구조 제어 방식으로 고체 내 결함 전이율을 낮췄습니다.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제 머릿속의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걸 해결했다고? 우린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인데. 화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에 들어갈 배터리 기술이 이미 서울 변두리의 연구소에서 구현되어 있다며.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본질이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고도 정교했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면서 지나친 판교 테크노밸리, 수원의 삼성 캠퍼스, 그리고 배터리 공장이 밀집한 화성시의 풍경까지.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저희 배터리 생산 본부입니다. 한석희 박사가 가리킨 그 공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내부엔 수천 대의 물류 로봇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에는 테슬라, 폭스바겐, BMW의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고 수출용 배터리 팩들이 조용히 컨베이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들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갑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타는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산이라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전공은 에너지 시스템이고 연구 분야는 배터리 구조의 효율 최적화입니다. 그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한국 기술이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니. 화성에서 돌아오는 길,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었고 미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뒤처진 그래프 아래에 조용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특허 건수와 R&D 투자 비율까지. 모든 숫자가 저를 조용히 압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구조적 변화야. 다음날 아침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새로운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석희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의 박정은 박사님을 만나실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팀의 핵심 인재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이 이 박정은 박사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자존심이 있는 연구자입니다. 제 프로젝트에 자부심이 있었고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연구 방식과 철학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쉽게 넘겼을 한국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진짜 알아야 할 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기술 지형을 뒤바꾸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박정은 박사를 처음 만난 순간 솔직히 저는 속으로 약간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조용한 인상이었고 제 예상과 다르지 않은 모범적인 연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심은 단 5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벽면에는 빽빽이 걸린 특허증과 수상 경력들, 그리고 눈에 익은 국제 저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엔 제가 기고한 논문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논문들도 모두 검토하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팀은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연구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다는 감정을 넘어서 조금은 모욕감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해온 연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더 깊이 파고든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도 간절히 구현하고 싶었던 전고체 배터리의 실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손으로 박스를 쓰다듬으며 묻자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미 실증 단계입니다. 내년 초부터 파일럿 라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험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이 미국의 어떤 기업도 아닌 한국의 한 국책연구소에서 개발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고체 전해질의 결정 구조를 재설계했어요.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박정은 박사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기본 충방전 테스트부터 에너지 밀도, 수명 발열, 내구성까지 가능한 모든 실험 항목을 열거하며 요구했어요. 그녀는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험실로 가시죠. 실험은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 측정값을 직접 확인했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는 현재 NASA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시제품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건 단순한 앞섬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고 동시에 제 안의 자존심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조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어떤 수치도 실험도 정황도 조작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혀있는 사이 박정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 박사님, 사실 저희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연구진의 논문을 보고 따라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방식대로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 연구소를 나와 차량에 앉았을 때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번화한 빌딩, 조용히 흐르는 강, 전기차 충전소 앞에 선 사람들. 이 모든 풍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단순히 한국 기술이 뛰어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산업 전체 아니 국가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이 기술 전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현실의 선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미국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으며 그 격차는 단기간에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기술 협력 및 전략적 제휴 없이는 기술 패권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 문장을 쓸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었고 미국 기술의 미래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위에 박정은 박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은 곧 생존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저는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술의 우위에 안주해 있었고 기술을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절박함으로 만들었고 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존심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앞에선 자존심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연대와 미래의 협력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젯밤새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아직 전송하지 못한 채였어요. 제 손은 여러 번 그 파일 위를 맴돌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마다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어제 봤던 실험 결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수치는 거짓 없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저는 또 다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센터와 실증 단지였습니다. 수십만 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가 보관된 물류센터, 그리고 축구장보다 넓은 ESS 시설을 마주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 전체 전력망보다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장 책임자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일부 미국 전력회사와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정전 사태 이후 문의가 폭증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린 위기를 겪고 나서야 반응하지만 이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구나. 이 차이는 기술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잊지 못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의 정성훈 박사님과의 회의였어요. 그는 MIT 출신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까지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방산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왜 돌아오신 거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K9 자주포, K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형 무기 시스템에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배터리 기술이 군사 기술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기술은 다시 민간 분야로 순환되며 더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의 말이 귀에 깊이 박혔어요.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겠다고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성해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한국의 배터리 및 방산 기술은 이미 단일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며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내 기술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겁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일정이 끝난 뒤 저는 박정은 박사님을 다시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어요. 제 진심이 담긴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라 박사님 같은 분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협력자로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질투와 자존심, 혼란과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진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운 기술의 탑 위에서 나는 얼마나 안일했는가. 그 탑의 아래에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끊임없이 돌을 깎고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은 단순한 수치나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절박함, 책임감, 가능성을 향한 믿음 그 모든 감정이 기술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이 놀라운 변화를 함께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게나마 울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이고 진짜 미래입니다. 함께 그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 진짜 지구의 기술 동맹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